지난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피해자들만 고통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의 대화 내용 일부를 들으실 텐데요. 원장에게 30분 넘게 혼났다는데 휴가 때 어디 가는지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선생님은 제주도 간다는 이야기 나한테 했어야죠. 했어야지 맞죠?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뭐 휴가나 연차를 쓸 때, 뭐 반차를 쓸 때 나 어디를 간다 이거를 보고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셔가지고. 근데 내가 나쁜 의도로 물었어요? 나 나쁜 의도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다시 질문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야 하는 것까지 말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지금 나랑 싸우자라는 소리잖아요. 그건 살짝 기분 상했어요? 그건 나한테 할 이야기 아니에요. 이 일로 반성문까지 써야 했던 막내 교사 A씨.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지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드라끈을 잡아 올리면서 꽁 하고 다녀라. 대표님 오실 때 뭐 춤을 춰드려야 된다. 교사들한테. 얘는 상추쌈 싸서 먹여드리라고 이제 지시를 한다던가? 견디다 못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고 교사만 다른 어린이집으로 발령났습니다. 좁은 업계에서 소문은 퍼질 대로 퍼졌고 결국 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퇴소하라고 하고 싶어요. 신고하면 저처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은 더 신고할 엄두를 못 내겠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워낙에 그렇게 막 큰 중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피해자는 사실 진짜 영혼이 타들어가는데 저는 홀몸이고 아무도 없고 백도 없고 진짜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직장인 10명 중 3명꼴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까 전에 어린이집 교사의 조언처럼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괴롭힘을 겪은 직장인들 중 절반 이상이 참고도 모른 척했다고 답했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향후 인사 등의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신고한 사례들만 따져볼까요? 60% 이상이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신고했다고 보복을 당하는 경우는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법에 도입된 지 4년 가까이 되는데요. 줄어들려면 사실은 신고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저는 노동청에 있다고 봐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엄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만 줘도 직장 내 괴롭힘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시행된 지 4년이나 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세밀한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서인천 새마을 금고의 한 지점에 근무하던 20대 여성 직원 A씨. 재작년 7월 지점 순시에 나선 이사장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사님이 저를 보고 뜬금없이 이게 다 영그럽네 이렇게 처음 보면서 말문이 막힌 A씨에게 이사장은 비슷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영그럽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지? 이러는 거예요. 너 다 발달이 했네 컸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밖에 안 A씨는 성희롱과 함께 이사장의 인사 관련 고성과 호통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해 5월 다른 직원의 목격담 등을 토대로 성희롱 발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뒤 이사장에게 내려진 처분은 경징계인 견책이었습니다. A씨는 노동청에도 진정을 접수했지만 노동청은 개선지도 공문만 한 차례 내려보냈을 뿐 중앙회 차원의 처분을 이유로 별도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피해 직원은 지난해 11월 가해자가 격리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찾아와 불안감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노동청에 다시 진정을 넣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밀 유지도 되지도 않고 징계 절차에도 정책으로 끝나는 부분이고 전 앞으로도 계속 이사장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사장은 SBS 취재진에 중앙회의 사실 확인 및 처분과는 달리 문제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성숙해 보이고 좋다 보인다, 너무 보기가 좋다, 나는 칭찬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그렇다는 말을 하겠는데. 이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7년에는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게 해 논란이 됐었고 그 후임으로 2020년 이번 이사장이 왔습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직장에서 외모를 지적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 119는 여성 직장인들이 성추행, 성희롱뿐 아니라 외모 지적, 비하 등 외모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36%가 외모 지적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요. 외모 간섭이나 비하 경험이 있다는 답변도 각각 24, 23%였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패션 회사에 근무하는 외모 갑질 피해를 입은 진모 씨의 사연도 공개했습니다. 진 씨는 상사로부터 성형 안 한 것 치고 예쁘고 몸매도 좋다. 그런데 코와 앞트임은 제발 좀 하자. 피부가 점점 안 좋아진다. 뭐 좀 바르고 다녀라 등의 외모 지적에 6개월이나 시달리던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도리어 너 같은 일이라면 우리 회사에 잘릴 사람 수두룩하다라며 2차 가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외모 갑질은 명백히 괴롭힘에 포함이 되고 이를 예방하고 규율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초 경남 김해시의 한 중소기업의 수행기사로 취직한 A씨. 연간 매출 300억 원대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 업체였습니다. 수행기사 통상의 직무대로 70대 창업주의 운전이나 의전 업무를 수행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차로 1시간 거리인 선친 묘소에 가서 풀을 뽑으라거나 오늘 할 일은 이런 잡초를 뱁니다. 회사 내 블루베리 나무 100여 그루가 심긴 밭을 관리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창업주의 사적인 요구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수시로 안마를 지시하고 심지어 이틀에 한 번꼴로는 직접 자신의 몸에 쑥뜸도 뜨게 했다는 게 A씨의 말입니다. 제가 안마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데 가서 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뜸이 좋다고 해가지고 뜸을 재보고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각종 청소는 물론 가정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와 장보기 등 A씨는 지난 1년이 거의 머슴 생활 같았다고 주장합니다. 정도가 심해지면서 A씨는 갑질 지시 내용을 노트에 기록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저장해뒀습니다. 잡다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개인적인 일이 80~90%였습니다. 그걸 모든 직원들이 다 보거든요. 그때는 뭐 수치심, 모멸감, 자괴감은 뭐 말할 수가 없죠. 해당 창업주는 모두 A씨가 자진해서 한 것일 뿐 강제로 시킨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럼 스스로 한 건가요? 스스로 한 거죠. 업무와 무관한 부탁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적 용무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분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었냐라는 것이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본인의 일에 이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